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으나 이 이낙연 대표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어제 제안했던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지금 야당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제도라면 오히려 찬성해야 할 것 같은 정의당조차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정치인들은 늘 좋은 말만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방법입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맞는 방법,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기본적인 원칙 등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말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뒤 돈을 많이 버는 쪽이 생기고 또 반대로 힘든 국민들이 생깁니다. 이걸 공유하자는 겁니다. 누가 이 뜻을 모릅니까? 좋죠,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던진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 1월 1일 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권이 분열됐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친문 진영의 반발로 아무튼 민주당이 두 쪽 나게 생겼다고 할 만큼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권자 아닙니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에드벌룬을 띄우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자, 오발탄 1탄이 사면이라면 이낙연의 오발탄 2탄은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가뜩이나 기업들 규제의 덫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뭘 뜯어내려고 하느냐? 또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중대재해기업법 때문에 지금 기업들 분위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또 아이디어라고 내놨고 오늘은 아예 정책위 쪽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든다, 태스크포스를 꾸린다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움직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조차도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횡설수설하는데 그게 실현이 되겠습니까? 자, 이 방식은 어쩌면 사회주의로 가자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뜯어내서 못 사는 사람 주자. 이거와 뭐가 다릅니까? 말은 이익공유제,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행 방법 도구도 없이 이렇게 불쑥 아이디어를 던지는 이낙연 대표, 최근 윤석열 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이런 이낙연의 심정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죽을 꾀를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이 준비도 없이 죽을 꾀를 낸 게 아닌가. 지금 이낙연 대표 두 번째 헛발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본인도 지금 이 어제 발언을 주워 담기 힘든 지경이 왔습니다. 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에 이어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오발탄을 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이건 역시 DJ를 흉내낸 국민통합론의 일환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현성이라든지 구체성,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 준비도 없이 이렇게 불쑥 던지면 된다고 보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점점 더 폭락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2등으로 폭락한 지가 한 6주쯤 됐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본인의 지지율 역시 지난해 2월만 해도 28.2%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당시 2등은 황교안 대표 1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무서운 기세로 같은 조사에서 엊그제 28%쯤 나왔습니다.
이낙연은 18%좀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초조해하는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막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바람에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폭로됐다. 이거 뭐 북으로 가자는 거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당내에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띄워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파퓰리즘 정책의 진수라는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자,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에 따르면 대상과 방법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최근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착한 임대인 모델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실제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준다 이런 건데요. 뭐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자발적 고통분담 모델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먹힙니까? 자, 이낙연 대표 오늘 인천신항 현장 방문 때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20대 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던 협력이익 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업종에서 돈을 자발적으로 받아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직종의 종사자들한테 준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자, 홍익표 정책위원장은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사회적 참여 또 사회적 투자라고 해서 SK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해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들도 적극 고민해보고 있다. 말만 번들어랍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일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대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그것도 못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걸 한다고? 결국 또 금융, 대기업에 손 벌려서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낙연 대표가 왜 이렇게 초조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조합보다는 지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가 본데 지금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자, 세금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조세 저항이 나올 겁니다. 자, 야당은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이 발언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반헌법적 발상이다. 조영 원내대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다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한다? 경제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냈습니다. 자,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취지에는 공감할 만한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그런데도 선의에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혜영 원내대표는 착한 임대인 정책은 정작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부 여당이 할 일은 사회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연대세 세금입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왜 이런 발언들을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는 것들이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 앞에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이낙연 대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헛발질을 해나간다면 4월 7일 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대표 화이팅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